보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계약 성립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요,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또는요, 계약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장착 한번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어떤 것을 뭐냐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계약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이 뭘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의사표시죠. 승낙을 하죠. 승낙과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래서 이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죠. 그래서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성립하면 여기서 무슨 요건이 있다? 효력 요건이 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을 다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췄으면 우리 이것을 유효라고 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뭐라고 한다? 여기서 무효 또는 뭐라고 한다? 취소. 여기서 취소에 뭐가 있다? 착오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착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착오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착오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불성립하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효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약을 했다. 효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약했다. 그러면 불성립, 그러면 안 되죠. 효력을 몰랐다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다? 성립은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효력을 몰랐다? 그러면 착오의 문제는 나올 수 있어도 불성립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계약 성립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2번 보시면요, 착오는 성립 후의 문제이죠. 따라서 계약이 불성립 줄고요. 두 번째 줄,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는 뭐를 법률 효과다? 성립 후의 문제죠. 그래서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것은 착오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인한 계약의 불성립이라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의 불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 좀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계약을 성립하려면 그냥 격지자가 있고요. 격지자, 여기 대화자가 이렇게 있어요. 격지자는요, 청약이 뭐다? 청약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요.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가 되죠. 발신. 그 다음에 대화자는요, 대화자는 청약과 그 다음에 뭐죠? 승낙이죠. 이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 말이죠. 여기는 도달이고 여기는 발신이죠. 여기는 도달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낙은 격지자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나머지는 다 뭐다? 도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예외가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청약과 승낙이 당하면 그것은 격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여기서 청약을 하죠. 청약이 뭐다? 2월 1일 날 발송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발송을 할 때는 이것은 청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이기 때문에요. 2월 1일 편지를 발송한 것이 을한테요, 도달해야죠. 2월 5일 날 도달을 이렇게 하죠. 2월 5일 날 편지가 도달하면 이때서야 이것을 뭐라 한다? 청약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가 없죠. 철회하려면 언제 철회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해야죠. 그래서 도달하면 어떻게 한다? 갑일한테 도달한 날부터 10일 안에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것을 뭐라 한다? 승낙 기간을 정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는 승낙 기간 안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청약의 구속력, 다른 말로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얘기할 때요, 형식적 효력, 여기까지는 철회할 수가 없다. 그럼 언제까지 철회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을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죠. 이것을 누구의 입장에 봤을 때요?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다? 을의 입장에 봤을 때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첫 번째 승낙 능력이다. 승낙 능력, 다른 말로 승낙 적격이다. 다른 말로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청약의 실질적 효력, 여기서 승낙 능력이다, 승낙 적격이다,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을의 입장에 봤을 때 그렇다 이런 말이죠. 을의 입장. 그러면 을은 이 기간 안에 뭐란다? 청약을 받고 나서 이 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2월 6일 날 발송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격지자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승낙을 발송하면은 발송할 때 계약이 뭐란다?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승낙하면 성립한다. 낙성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28조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한 기간 안에 발송된 것이 여기서 도달까지 해야 돼요. 도달. 그래서 2월 6일날 하면 2월 8일날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2월 8일날 도달을 정지요건으로 2월 6일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월 6일날 발송했는데 편지가 만약에 2월 16일날 도달했다. 그러면 어떨 것인가? 이게 문제죠. 이렇게 늦게 도달한 것을 뭐란다?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착된 승낙은 우리는 승낙은 기간 내에 발송되고 기간 내에 도달할 것을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늦게 도달하면 연착된 승낙이죠. 이것은 승낙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승낙이 아니면 뭐냐? 이것을 우리는 뭐로 보냐?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죠. 원래는 맨 처음에 청약을 누가 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청약한 것으로 봐준다? 을이 갑에게 청약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연착된 승낙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여기서요 갑이요 을한테 청약을 하면서 2월 1일 오늘 2월 1일 청약이 도달했는데 2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 언제 발송했냐? 승낙을 2월 9일날 발송을 했어. 2월 9일날 발송했더니 이것이 2월 11일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편지가 기간 후에 도달했죠. 기간 후에 도달하면 이것을 뭐라 한다? 연착된 승낙이죠. 이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이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이런 경우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2월 1일 날 편지를 발송했죠. 그래서 2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을이 언제 발송했냐? 2월 2일 날 발송했단 말이에요. 발송이요. 그러면 2월 2일 날 발송하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라도 2월 10일 안에는 충분히 다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가 언제 도달했다? 2월 11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똑같이 연착이죠. 똑같이 연착이지만 여기는 2월 9일 날 보냈으니까 당연히 2월 11일 날 도착하죠. 그렇잖아요. 여기는요 2월 2일 날 보냈는데 2월 10일이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연착되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란다?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됐다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우체국 사정으로 이 말이죠. 우체국 사정으로 이렇게 사정으로 천재지변으로 연착됐다 이렇게 같은 연착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연착이 됐을 때 이것을 무조건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연착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갑이 을한테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늦게 도달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여기서 뭘 한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해요. 그런데 만약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연착 통지하지만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봐.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봐. 그 말의 뜻은 뭐냐?
기간 내에 뭐한 걸로 봐? 도달한 것으로 봐. 그러면 기간 안에 도달하면은 아까 말했죠? 발송되고 도달하면은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2월 2일 발송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2월 2일 날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연착이라도 항상 그냥 연착이 아무 말이 없이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연착이 아니고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체국 사정 이런 말이요. 그때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 연착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알겠죠? 성립. 언제? 2월 2일 발송할 때. 항상 편지는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것을 연착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이걸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차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교차청약. 이 교차청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계약은 이렇게 발송하고 도달해야죠. 발송하고 도달해야죠. 그럼 우리가요 청약을 할 때는 성약을 할 때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으면 청약이 도달하죠. 도달하면 이 청약의 내용을 보고 응 알았어 그 다음날 예스 이렇게 하지죠. 그러니까 항상 청약에 대해서 성약이란 말은 도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이나 언제 그러니까 2월 1일 도달했으면 2월 2일이나 2월 3일이나 2월 4일날 성락한 것을 성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교차청약은 서로가 두 사람 다 청약만 했다 이 말이죠. 여기요 이 갑이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이렇게 했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 2월 1일 편지가 발송하죠. 청약 발송인데 여기서 을한테요 2월 5일 날 도달하죠. 그럼 이 도달할 때 이것을 뭐란다? 청약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은 2월 5일 날 도달했으니까 2월 6일 날 승낙을 해야지 승낙이죠. 날짜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요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어서 을이요 갑의 집을 자기가 한 여기서 갑이한테 1억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편지가 2월 1일에 발송돼서 2월 5일 지금 을한테 지금 편지가 오고 있는데 이 을이 그걸 모르고 을이요 갑한테 언제 가냐 2월 3일 날 뭐라 하냐 청약을 발송을 하는 거예요. 청약을요 당신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래요? 1억 원에 이렇게요. 여기서 1억이죠. 이 1억을 뭐라 한다? 이것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여기서요 1억으로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언제 도달했다? 2월 8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아까 저기서 청약은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도달주의라고 했죠. 도달.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청약이 지금 중간에서 지금 크로스가 됐잖아요. 크로스.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을은 갑한테 1억 원에 팔라고. 이걸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도에서 크로스 됐죠. 그런데 청약은 도달주의죠. 도달. 그러니까 언제요? 둘 다 청약이 도달했을 때, 둘 다 청약이 도달했을 때, 하나는 언제 2월 5일, 하나는 언제 2월 8일.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2월 8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교차 청약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 두 번째요, 양청약이 뭘 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두 번째,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동일한 내용의 청약,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늦게 도달할 때 2월 8일 계약이 성립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가 갑하고 이제 을하고 있잖아요. 갑하고 했으면, 우리 이제 조건이나 변경을 가죠. 조건이나 변경.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빈번하게 일어난 것들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번,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죠. 1억 원. 그러면 을이 뭐라 한다? 을이 1억 원 너무 비싸니까 나는 9천이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죠?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해서 9천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다, 거절이다. 거절.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고 그 다음에 9천이면 뭐다? 새로운 뭐가 된다? 청약이다. 이렇게 새로운 청약. 그래서 을이요 맨 처음에는 갑이 청약했는데 이번에는 을이 청약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을이 청약, 이것을 새로운 청약이죠. 그러니까 또 을이 뭐라 한다? 어떻게 이 1,000만 원에 깎느냐? 나는 1,000만 원 안 된다. 1,000만 원 안 되고 나는 9,500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을의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갑이요 9,000에 대한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알겠죠? 그러면서 뭘 한다? 9,500에 대해서 뭘 한다? 새로운 청약이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3번요. 여기 을이 뭘 한다? 알았어. 그러면 9,500 합시다. 이렇게요. 그럼 9,500에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하죠. 성립.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뭘 한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
우린 그것을 뭐란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스 하면은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 자유의 원칙상 승낙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요,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언제까지 승낙해라. 만약에 이 물건을 받고 언제까지 승낙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승낙을 하지 않고 물건을 반송하지는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반송해라. 그때까지 반송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반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는 승낙을 할 때 뭐를 해요? 승낙의 의사표시,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반드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죠. 의사표시하지 않아도 그것을 뭐란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의사실현의 양서 뭐다? 갑이 을한테요, 지금 뭐냐? 딸기 있죠? 딸기 한 박스를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들면 사세요 이렇게요.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을이 딸기를 먹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먹었다. 알겠죠? 그 말은 이 을은 딸기를 사겠다는 것이다, 사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란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승낙은 사겠다고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행동, 그런 행동이 승낙으로 간주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우리는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 해당한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해서 그것을 승낙으로 간주돼서 계약이 성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우리가 언제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고, 언제?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뭐다? 딸기를 먹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딸기를 먹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봐봐요. 우리 먼저 뭐 한다? 청약의 유인이 있죠. 청약의 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승낙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청약의 유인이 있고 청약이 있고 승낙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청약의 유인은 한번 와봐라 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 뭐예요?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죠. 그래서 분양 광고, 그래서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 청약의 유인은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인 광고, 사람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열차 시간표 게시, 그 다음에 뭐다? 식당이요, 메뉴판. 알겠죠? 이런 것들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약은 뭐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돼. 확정적. 그래서 이런 것은 청약 아니죠. 우리가 청약의 유인은 뭐다? 내 집 살래? 너 내 집 살래? 이 말이죠. 집 사고 싶어? 이렇게. 이건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은 뭐죠? 청약은 1억에 살래? 이 말이죠. 1억에 살래? 이것을 뭐라 한다?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 거. 1억에 살래? 이걸 구체적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하냐? 당연히 청약은요,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사람한테 청약을 하죠, 보통은요. 그런데 우리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보면요, 뭐 얼마다 하고 다 청약하고 있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다. 특정의 청약관. 그럼 청약은 뭐냐? 우리 보통 정찰제 가는 거. 정찰제 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판기 있죠. 자판기 이런 것을 우리 뭐란다? 청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죠? 승낙이죠. 그러면 승낙은 누구한테 하냐? 승낙도 의사표시죠. 여기는요,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하는데,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승낙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자, 그럼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면 그 위에요, 계약의 성립에서 4번 봐봐. 동일한 내용 줄고, 동일한 내용은 1억 이 말이죠. 상호 교차되죠. 양청약이 줄고, 양청약이 뭐 할 때 도달, 이때의 도달은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자 책에다 무조건 낙서한 경우,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2번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나요? 청약과 승낙 1번 구인강고, 그 다음에 상가 분양강고, 이런 것들은 뭐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란 말이죠. 2번요, 정찰을 붙인 상품 진열처럼 청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 확정적, 중요하죠? 자판기 이렇게요. 4번, 청약은 누구한테 한다? 특정인이나, 더 중요하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택시 있죠, 택시는 딱 청약이죠. 왜요? 뭐죠? 기본 요금 얼마? 그 다음에 몇 킬로당 얼마씩 올라간다. 그 다음에 버스 요금도 어디까지 1구간은 얼마, 2구간은 얼마 딱딱 정해졌죠? 다 청약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청약은 언제부터?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6번, 이것은 우리가 뭐죠? 민법 총칙에서 나온 거죠? 청약의 의사표시가 발송되고 발생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알겠죠? 자, 8번 봐봐요. 청약은 한번 딱 도달하죠? 도달하면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면 청약은 언제까지 철회해야 돼? 도달하기 전까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9번은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기간 안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되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정해진 기간이나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8번에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이런 봐봐.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요,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한 청약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청약의 실질적 교육이죠. 우리 이제 승낙을 하죠. 승낙은 발신주의죠. 만약에 을이 승낙을 했는데 그 편지가 도달하지 않고 어디요 불착이나 연착이 됐어. 그러면 이 불착이나 연착은 모두 다 누구의 잘못이다? 청약자의 잘못이죠.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봐봐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당신이 승낙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는요, 받은 상품을 반송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거기 뭐라 나왔죠? 구입하지 않겠다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당신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반송을 안 했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이죠. 경과한 후 우리 이것을 연착됐다고 얘기하죠. 이 연착의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런 말이고요. 4번은요, 조건이나 변경이죠. 기억의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것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니은은요, 변경을 해서 승낙, 봐봐, 변경을 해서 승낙, 그 말은 새로운 청약 이 말이죠. 조건을 붙인 청약, 새로운 청약 이 말이죠. 이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뭘 했어? 승낙을 하면은 뭐로 본다? 계약이 성립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어. 그런데 기간이 도달하고 난 후에 기간 후에 동그라미 연착이죠. 기간 후에 도달했다, 연착됐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로마다 우체국 사정에 의해서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뭘 해야 돼? 그런 경우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이 경우 얘기했죠. 우체국 사정이라든가 연착의 통지를 했으면 계약은 불성립.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만다?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날. 항상 계약은 발송한 날. 알겠죠? 격지자를 얘기하니까 대화자는 도달주의지만 대화자라고 보통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격지자로 본단 말이죠. 승낙의 통지가 발송될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성립. 됐죠? 7번은요,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승낙한다? 특정의 청약자한테 승낙을 한다. 알겠죠? 대화자가는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제 봤으니까요.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청약의 유인한 게 뭐고, 청약이라는 것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고, 특정인 불특정 다선인이 할 수 있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은 발신주의고, 대화자 간에 있어서 승낙은 무슨 주의다? 대화자 도달주의고, 청약은 둘 다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다. 알겠죠?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연착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데,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됐다? 그런데 연착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한다. 언제?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교차청약이죠. 교차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내용의 청약, 그 다음에 양청약이 도달해야 되니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그 조건이나 변경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내가 반송 안 했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드시 내가 승낙한다고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건이 나한테 왔는데 산다 안 산다 가타부타 말도 없이 책에다가 이름을 쓰거나, 그 다음에 딸기를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하죠.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